민주당은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삐를 더 세게 쥐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라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 발언 때문인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 외연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대량상이다.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 운영성 성난 재판중지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이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라면서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부의 태도에 좀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국감 중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우리 고등법원장 또 대법원장들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집니다. 자, 아마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안 그래도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심하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냐. 네. 이런 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한 사람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위헌성과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 아프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백승하 대변인 발언의 잘못부터 제가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법부의 태도를 지적을 했는데 사법부가 이미 각급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재량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선출 권력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직 헌법상의 구속력 있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 사법부가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법부의 배려에 적반하장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운운했던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될 태도는 사법부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국민 눈높이를 언급을 했는데 지난 대선 출구조사 가장 정확성이 높다라고 평가받는 출구조사에서 우리 국민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것이 바로 국민적인 눈높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판 중단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위헌 소지 84조는 불소추 그러니까 새로이 소추만 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네. 진행 중인 재판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헌법을 오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한 언급, 사법부 태도에 따라 달렸다. 이거 추진할지 말지 여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요. 법원의 예산과 인사 같은 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이 법원행정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 힘 빼기가 아니라 사법의 민주화라는 거고요. 투명하고 또 국민 속의 사법으로 가는 거고 그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뭐 지금 속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오히려 또 한편으로 대법원장이 힘이 빠지면 국민들이 나빠지나요? 국민들이 좋아지고 사법이 훨씬 더 신뢰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와서 처음 북한의 독재 체제를 구축할 때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민주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 법치주의라든지 상권 분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빙자해서 국민의 뜻을 팔아서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랑 법원행정처까지 다 흔드는 거는 제가 그 북한식 민주화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을 추진할지 말지 사법부
너희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게라고 앞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사법부의 인사, 행정, 산림을 맡아 하는 법원 행정처를 또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법부의 힘을 빼기잖아요. 아까 대놓고 얘기하네요. 대법원장의 힘이 빠지면 국민들이 좋아한다 또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법부 힘 빼겠다는 거네요. 이제 사법부의 힘을 빼자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예를 들어 일명 수원브라더스,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에 계시다가 지금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오신 이 세 분의 수원브라더스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들을 내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한독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재 뭐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최근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그와 같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이 있던 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대법원장의 이 보좌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가 인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장의 어떤 심계를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행정도 조금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인 것이고, 앞서 서울고등법원장이 뭐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의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거기까지만 얘기했었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온 국민이 다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민주당의 후보가 다 재판받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